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고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에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고요. 내일도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기온 오늘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사업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지역 현대사의 대표 인물들을 조명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 하도록 하죠. 9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 날 강원경찰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다. 국회의 현지 국감은 202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강원을 알릴 관광기념품 아이디어를 다음 달 17일까지 공모합니다. 공모 부문은 강원도의 특성을 담은 일반 부문과 18개 시군 개성을 반영한 지역 부문인데요. 단 3만 원 이내 가격으로 이후 실물 제작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된 7개의 작품에는 6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며 강원 방문의 해 공식 기념품으로 활용됩니다. 영월군이 공공임대주택 동강 영월 더 웰타운 설계안을 이달 29일까지 공모합니다. 더 웰타운은 영월 덕포리 3,500제곱미터 넓이로 조성되는데요. 여기에는 단독주택 20동과 소규모 공원이 들어섭니다. 설계 당선작은 올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앞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요. 우리 지역 문화유산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치를 더하는 사업들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들어보죠. 김은미 학예연구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국가유산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먼저 국가유산의 정의와 함께 국가유산활용사업 공모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화재라는 명칭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작년 5월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되며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이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하여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제와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예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강원가명 선화당은 문화유산, 방개리 은행나무처럼 자연의 것은 자연유산, 그리고 원주 내지농악처럼 무형의 것들은 무형유산이 되는 것이고 이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 바로 국가유산입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보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창출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국가유산을 통해서도 지역의 문화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국가유산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공모에서 원주시는 총 5개의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을까요? 네, 먼저 우리족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3건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잠자고 있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는 생생국가유산 공모사업에서는 원주 매진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 그리고 목판화 산업을 활용한 전통 판화학교와 국가유산 야간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인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전승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인 아리랑을 활용한 강원 아리랑 문화산업화 프로젝트가 있고요. 또 그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되어 천년의 이야기 원주의 국가유산 담다라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특히 원주 매진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는 15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매진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는 원주의 대표 무형유산인 원주 매진농악을 활용한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 매진농악과 회촌 마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생생 회촌 마을 이틀 살기, 원주 매진농악과 각 지역의 대표 농악, 그리고 각궁의 민속 공연 등이 이루어지는 생기복덕 마을 축제 놀이마당, 원주 매진농악과 창작 연희극 공연, 생기발랄 생생체험 및 공연, 그리고 생생장날이라고 해서 김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자, 또 전통 판화학교도 14년 연속 선정된 만큼 의미가 깊은데 이 사업의 내용과 원주 고판화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전통 판화학교는 치악산 고판화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인 안시 사판 재진원집, 덕주 사판 불설 아미타경 등 7건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치악산 고판화 박물관에서는 도 지정유산 외에도 고판화 관련된 다양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통 판화 프로그램에는 고판화 고인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전통 판화학교가 당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판화 여행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요. 소장품을 활용한 고판화 특별전, 동아시아 고판화 고인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술대회 시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원주 세계 고판화 문화제, 전통 인쇄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인쇄 인출 경연대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고판화 박물관을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고판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 것 같네요. 자, 또 거점 국가유산과 원도심의 역사자원을 연결해서 야간에 진행되는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도 기대가 되는데 강원 가명을 중심으로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주 국가유산 야행은 원주 관찰사, 원주 역사를 관찰하다라는 주제로 강원 관영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유산 원동성당, 구조선 식산은행과 그 주변의 상권, 미로시장이나 문화의 거리 등을 연계하여 펼쳐지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팔야, 밤에 비춰보는 국가유산 야경, 밤에 걷는 거리 야로,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 진상품 장사 이야기 야시, 밤에 보는 그림 야화, 공연 이야기 야설, 음식 이야기 야식, 그리고 국가유산에서의 하룻밤 야숙, 8가지 큰 주제로 꾸며집니다. 원주 국가유산 야행은 이번에는 좀 강원 가명과 원주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며봤어요. 인여랑호, 송강절철, 민궁호 등 관련된 인물들을 테마로 여러 프로그램이 꾸며졌습니다. 이모씨부 경연도 있고 인여랑호 선발대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예, 밤 야자를 중심으로 해서 8가지 큰 주제로 다채롭게 꾸며진 것 같네요. 강원 감영에서 펼쳐지는데 저도 가까운데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렇게 뭐 수년간 연속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있지만 올해는 새롭게 선정된 공모 분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지역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국가유산을 학교 안과 밖에서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지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의 불교 문화유산인 법천사지와 거돈사지를 중심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교실 내에서 국가유산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또 직접 방문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답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 지역이 또 함께 협력해서 전통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는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전승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역 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무형유산 공동체 종목의 다양한 활동을 집중 지원하여 지속적인 전승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 종목에 아리랑이 있어서요. 저희는 이번에 강원 아리랑을 중심으로 하였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명칭과 형태의 아리랑이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서는 원주, 정선, 속초 세 지역 공동체가 합작하여 강원 아리랑 문화사업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지역의 역사, 문화, 음식, 공연 예술 분야까지 지역별 아리랑이 결합된 복합체육과 교육, 학술 세미나, 그리고 새 아리랑의 피날레, 합동공연까지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특히 선정된 사업 중 이렇게 지자체 협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는 저희 강원 지역이 유일한데요. 네. 그만큼 지역별 개성이 반영된 오감만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주, 정선, 속초 세 지역 공동체가 합작해서 강원 아리랑 문화산업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추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자체 협업 형태는 우리 강원 지역이 유일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또 뭐 이 아리랑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도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아리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끼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원주시는 지금까지 꾸준히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원주 매진농악과 생기복덕 생생국가유산 마을 만들기가 2024년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사업 10선에 선정되었어요. 네. 원주시와 원주 매진농악 보존회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또 마을 주민 전체가 협조했다는 이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이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민간이 협력한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역사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원주 소재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활용을 통해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문화 자원, 문화예술과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업을 통해서 원주의 국가유산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다시 조명되길 바라시는지 시민들과 방문객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최근 K컬처를 담은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멋과 미가 가지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도 뛰어난 멋과 미,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직접 방문하시고 참여하셔서 원주의 국가유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처럼 국가유산이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활력소로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기의 연구사님 덕분에 막연하고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국가유산이라는 그 의미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데요. 자, 네.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서 펼쳐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새롭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에 많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의 김은미 학예연구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원주시는 시승격 70주년을 맞는데요. 의미 있는 해를 기념해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특별한 인문학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요 인문학 특강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 인문학 특강은 원주 역사박물관이 마련한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라고요. 자, 올해는 원주시 승격 7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합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오는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특강이 열리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원주시 승격 70주년과 맞물려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나누기 위해 올해 주제는 바로 원주의 현대사 인물로 선정이 됐는데요. 원주시가 읍에서 시로 승격된 70년 동안 농업도시에서 의료도시, 또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오늘날의 도시가 되기까지 빠른 속도로 눈부신 변화를 겪었는데요. 그 발자취를 5명의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원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강의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저희는 또 박물관이다 보니까 박물관의 역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유물 수집, 관리 이런 것들이 주된 업무고 또 원주의 어떤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정체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주인의 정서, 오름을 존숭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배타성이 없고 일반인들이와 다른 분들이 오셔도 원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좀 온화한 기질들이 있다. 이런 그 원주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됐을까, 그리고 그런 박물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인물들이 좋을까라고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 인물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이번 강의의 주인공으로 정해졌을까요? 네, 원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5명의 인물을 차례로 소개하는데요.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또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지학순주교, 생명사상을 실천하고 원주의 한살림의 뿌리가 된 장일순 선생, 또 원주를 대표하는 문학인인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한 박경리 선생, 그리고 끝으로 한국서예의 거장 김봉령 선생이 이번 강의에서 소개될 원주의 인물들입니다. 네. 각 다른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공통적으로 원주의 정신을 보여주는 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수요 인문학 특강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치와 종교, 문학, 예술의 영역을 아우르면서 원주의 지역 정체성으로 꼽히는 포용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단순히 인물들의 업적 나열이 아니라 인물들이 살아온 시대의 상황과 또 인물들의 이 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함께 조명한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원주 7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그 원주의 발전 방향을 생각할 때 어떤 게 좋은 주제가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원주시의 인물들을 통해서 원주시의 현대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되고, 또 원주시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볼 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박물관에서 5 인물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원주 현대사의 인물이라는 주제로 원주시 역사박물관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지학순 주교님, 그리고 장일순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김봉룡 선생님, 원주 현대사를 논할 때 중요한 5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강연 일정과 참가 방법 등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수요 인문학 특강은 15년 이상 이어져 온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신화와 고대사, 여성사 같은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뤄왔습니다. 시민들도 다양한데요. 교양을 쌓고 싶은 시민부터 또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참여한 분들까지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특강에 함께했는데 특히 올해처럼 이 원주와 관련된 주제를 할 때는 매년 참여 열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인 원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10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회당 선착순 50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이 준비한 특별한 인문학 강좌 수요 인문학 특강 소식이었는데요. 원주의 과거와 오늘 또 미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강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도시 열섬 현상과 폭염에 미세먼지 문제까지 점점 더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영월군 덕포지구가 산림청의 2026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하죠. 자, 이번 선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영월군 덕포지구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26 기후대응 도시숲 대상지로 최종 선정이 돼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곳에는 도시열섬 완화에 중점을 두고 2006년부터 약 2년간 숲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조성지인 영월호 덕포리 1호에는 이미 공동주택으로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활력 타운으로 동강영월 더 웰타운, 그리고 영월경찰서와 영월의료원이 이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드론 테스트 베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들과 연계해서 주거환경 조성도 하고 정주 여건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숲 조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생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 쾌적한 휴식 공간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네, 2026년부터 약 2년간 조성될 예정인 기후대응 도시숲 관련 내용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단횡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데 영월군이 강압적인 문구 대신에 좀 친근한 디자인의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영월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무단 횡단 예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따뜻한 디자인의 보도블록을 적용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연스럽게 내용을 받아들여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덕포 보건지수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의아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관점을 바꿔서 또 색다르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또 요즘 기후위기 문제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차량 배출가스 관리가 더 중요해졌죠. 영월군이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예, 영월군이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매월 한 차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시작을 합니다. 바로 첫 번째 검사가 내일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월군청 정문 앞에서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모든 운행 차량으로 경유차는 매연 농도를, 휘발유와 LPG 차량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주요 오염물질을 검사하는데요.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조기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이를 통해서 대기질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누구나 무료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바로 동서강 정원 청룡포원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알려주시죠. 예, 국가정원을 지향하고 있는 영월이 동서강 청룡포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6년 전에 만든 연당원에 이어서 두 번째 지방정원인데요. 청룡포원은 숲과 인간의 관계를 주제로 영월의 숲, 대지의 숲 이렇게 5개의 주제정원과 20개의 세부정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현재는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만개에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서 생태교육, 문화체험, 예술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4계절형 정원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인근의 청룡포와 장릉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이곳 청룡포원 바로 옆에는 국토부 사업으로 문을 연 스마트 복합쉼터, 청룡포 레스트도 함께 운영해서 방문객들이 정원 산책뿐만이 아니라 전시 감상과 카페,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정원 개원과 함께 예술 전시도 열린다고 들었는데 영월 글마루 캘리그라피 전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영월 글마루 캘리그래피 동호회가 2016년에 결성이 됐는데 어느덧 한 9년째 되는 학습 동아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작품을 전시하는데 자연과 글씨가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서 방문객들이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정원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영월정원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체험하고 자연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함께 영월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금까지 기술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